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민주당이나 또 그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계엄에 대응하는 그 신속성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기 전에 벌써 그 모여들었고 네. 또 시민들이 그 국회 울타리 주변에 포진하기 시작했고 이 계엄군은 그 최정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정예죠. 그 이 최정예 치고는 입구 봉쇄부터 사실 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예,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들이 생각보다 아주 정교하게 교육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교하게.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물리적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그 행동 절차를 숙달하거나 준비하거나 교육하는 물리적 시간이 아마 부족했을 것이다 라는 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군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이게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아마 그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스럽게 어젯밤은 정말 참 너무 다행스럽고 좀 안도감을 줄 상황이 종료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젯밤은 정말 다행이죠. 네, 사상자 없이 끝났지만 그럼요. 실탄을 찬 군인들이 그 군중들과 섞여 있었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위험한 상황이죠. 네. 국회에 계엄 해제한 가결을 막는 게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1순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반적으로 군의 움직임이 좀 군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이 과연 의지가 있었느냐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서 작전 실패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게? 아마 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또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그 육군 참모총장의 상황 평가에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황 평가.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안을 너무 유지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비상계엄 선포를 그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병력이나 부대가 그 아마 인지하는 시점이 늦었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준비하는 그런 그 과정이 정교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민주당이나 또 그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계엄에 대응하는 그 신속성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기 전에 벌써 그 모여들었고 네. 또 시민들이 그 국회 울타리 주변에 포진하기 시작했고 네. 이거는 아마 아시겠지만은 몇 개월 전부터 우리 민주당의 그 몇몇 최고위원들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돼서 그 인지된 거 또 가능성 그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집요하게 아마 물고 늘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쵸. 이 과정이 어쩌면 대응하는 그 태세어나 그 마음가짐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확고하게 할 수 있었고 이번 사태에서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정족수 이상의 인원들이 딱 그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이 위원장님이 육사 두기수 선배시던데요. 예. 네. 우리 박안수 장군 정말 젊었을 때부터 그 두기수 차이고 그 같이 근무지도 그 같이 한 적도 또 한두 번 있고.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좋아하는 그런 후배 장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계엄사령관 직위를 맡는 과정부터 그리고 그 계엄사령부의 어떤 포고문 발표 내용부터 내가 생각했던 그 인원이 맞나 하는 사실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그리고 이 인원이 제가 그 같이 근무할 당시에는 굉장히 심지도 깊고 또
아주 그 당당하게 자기 주장이 분명한 그런 후배로 제가 항상 인식했는데 어떻게 이 비상계엄 성립 요건에도 그 부합되지 않는 이런 그 상황을 충분히 그 판단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을 그 수락하고 또 계엄군을 국회로 직접 그 투입하는 이런 그 행동을 했을까 하는 데는 제가 조금 그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뭐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안타까운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 고사를 했었어야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면 네. 그 이렇게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그 하는 이것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네. 이 지휘 체계나 작전을 좀 다르게 짰다면은 이 윤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국회 폐쇄가 가능했다고 보시나요? 좀 어떤 부대가 움직였다면 가장 위험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국회에 투입된 그 대테러 작전 부대인 특전사의 그 1공수나 또는 그 707 그 특임대가 투입됐는지 그거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또는 수방사의 특임 부대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그 강한 그 부대입니다. 뭐 그것보다 더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를 찾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그 우선 첫 번째 출발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거는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언론 입장으로서 좀 의문을 좀 해소해 줘야 되는 좀 입장이라서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뭐 만약에 성공을 했어야 했다 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너무 의아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 지금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비상계엄에 그 관련돼서 그 한 이런 조치들 일련의 조치들 수준으로는 그런 상황 평가로는 이 그 원하는 그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상황 평가 자체가 아니하고 상황 평가 자체가 그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주 그 정교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상황 평가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확신이라는 그렇죠. 확신 같은 걸 말씀하시는 이게 거예요. 저 상대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그 많은 시민들이 삽시간에 국회로 그 모인다거나 또는 그 야당 의원들이 그 순간 전원이 국회로 집합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 그 언론에 나오자마자 제가 속초에서 바로 출발해서 그 국회 정문에서 어제 이제 밤을 새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시민들이 이 계엄 상황과 관련된 것에 얼마나 당당하게 대응하는가. 장갑차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우리 여성 인원은 그 총구 앞에 본인이 서기도 하는 그런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몰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제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계엄군은 이 그 최정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정예죠. 근데 이 최정예치고는 입구 봉쇄부터 사실
이 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예, 예. 이 본회의장의 의원들을 좀 체포할 것처럼 창문도 깨고 본청에 들어가더니 이후 또 별다른 무력 행사도 없었고요. 또 뭐 각으로 이제 직원들이 바리게이트 치고 또 스크럼도 짜고 했다지만 뭐 충분히 뚫어낼 힘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더 이상 이렇게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군인들 이 개개인의 어떤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내적 갈등 이런 게 작용했다는 뭐 해석도 있고요. 아마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보안 유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엄군들이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들이 생각보다 아주 정교하게 교육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교하게.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물리적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그 행동 절차를 숙달하거나 준비하거나 교육하는 물리적 시간이 아마 부족했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군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이게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아마 그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어진 해당 부대에 주어진 명령을 이행하는 모습은 보였겠지만 적어도 이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본인이 하는 행동이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혼란, 내적 고민이 아마 거기에 충분히 이렇게 담겨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엄 작전이라는 것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다. 예, 그리고 이 양심, 개개인의 이 양심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아까도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우리 계엄군을 대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야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의 보좌관들의 정말 당당함에 일부분 또 위축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댓글이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윗선 그러니까 중간급에서 그냥 액션만 취하라. 우리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액션만 취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어차피 병력이 이동하고 또 병력에게 임무를 주려 그러면 군은 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군의 근간은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령이 어차피 정확하게 해당 부대 지휘관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간 과정에서 명령과 반하는 언행을 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사람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마음 자세가 더 적극적이고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결연한 투지를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이건 아주 큰 차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댓글로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의지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어떤 투지 또는 책임감 아마 이런 데에서 분명히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이제 느끼잖아요. 무언의 어떤 그럼요. 느끼잖아요. 이거는 말을 한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감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네. 이게 사실 2024년에 벌어질 수 있을 일일까 싶은 상상하기 싫은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 시민들의 저항이 극심해져서 이 계엄군이 좀 궁지에 몰리다가 이 민간인을 향해 사격했을 가능성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 만약에 매뉴얼 상으로든 우발적으로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나요?
이 항상 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은 그 매뉴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떤 위협하거나 또 제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개개인들이 가지는 개인의 공포의 부분도 차이가 있어서 혹여 자기 어떤 그 생존이나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공포를 느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발포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들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그 국면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 과거 광주에서 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스럽게 어젯밤은 정말 참 너무 다행스럽고 좀 안도감을 줄 상황이 종료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젯밤은 정말 다행이죠. 네, 사상자 없이 끝났지만 그럼요. 실탄을 찬 군인들이 그 군중들과 섞여 있었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위험한 상황이죠. 예. 굉장히 위험한 일.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예. 지금부터 이호승 기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어젯밤에 그 선포된 통보된 계엄령이요. 예. 위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계엄 사령